잘생긴 연하남을 꿈꿉니다. 바람이 나는 연령대가 아무래도 30대 후반, 40대, 50대인 유부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에너지, 성적인 에너지가 강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유부녀가 만나고 싶어하는 불륜 상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람 피고 싶어하는 유부녀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부녀분들이 바람을 피고 싶어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행할 때를 들 수 있고요. 내가 굉장히 외롭다고 생각이 들거나 내가 남편한테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바람을 피고 싶어 하고요.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 궁핍함에 시달릴 때 누가 경제적으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을까 할 때 바람을 피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성적으로 굉장히 불만족할 때 날 좀 성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경우 대다수 바람이 나게 돼 있는데 이걸 유추해 보면은 바람을 피고 싶어 하는 심리로 유추해 볼 때 우리가 만나고 싶은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바람을 피고 싶은 유부녀들은 첫 번째, 정서적으로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내게 자주 연락을 취해 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상이죠. 그래서 나한테 지속적으로 관심을 줄 수 있냐 없냐, 그 대상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나한테 자주 연락을 해주는 사람한테 깊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외도를 한 아내분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왜 그 상간자와 만나게 됐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대부분 거의 90%에 달하는 아내분들이 그분들은 본인에게 자주 연락을 해줬다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처럼 정서적인 부분,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부분이 바람을 피우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유부녀가 만나고 싶은 불륜 상대는 내 남편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능력이 있는 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경제적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 내 남편보다는 왠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커 보이는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남자들의 허세와 허풍이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게 하려면 내가 좀 있어 보여야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남자라는 것을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내 남편보다는 훨씬 능력이 있어 보이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고요. 세 번째, 성적인 매력이 큰 잘생긴 연하남을 꿈꿉니다. 바람이 나는 연령대가 아무래도 30대 후반, 40대, 50대인 유부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에너지, 성적인 에너지가 강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게 되는데요. 노골적으로 모임에 나와서 내 남편이 너무 심각한 조루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임을 다닌다 라고 말을 하는 유부녀분들이 계실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인 상대를 찾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유부녀가 만나고 싶어하는 불륜 상대가 유부남이 맞나요? 아니면 미혼남이 맞나요? 미혼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근데 유부남이어도 별 관계가 없어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같은 유부남은 좀 죄책감이 덜하고 미혼남은 좀 미안해 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유부녀이기 때문에 미혼남한테 미안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죠. 상대의 아내가 아는 것보다는 내가 좀 덜 위험하니까요. 아내가 있으면 내가 소송을 당할 확률이 크잖아요. 내 남편한테 걸리는 거 고사하고. 근데 유부남이면 좀 미안함이 덜하죠. 그 사람도 여자가 있고 나도 남자가 있기 때문에 미안함은 덜한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일수록 약간 그런 감정 쉽게 느끼기도 하잖아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까운 친구일수록 그런 감정을 쉽게 느낀다기보다 1대1로 남자 여자가 만나면 그런 감정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술과 어두운 밤이 있는 한 남녀 사이에 친구란 없다라는 속설이 있거든요. 이처럼 밤늦게 만나거나 술을 먹고 이성을 잃거나 그러면 친구로 가기 어렵기 때문인데 가깝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만나면은 술자리가 있게 되고 술을 먹으면 이성을 잃게 되고 그럴 때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런 말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남자분들 와이프 이런 식으로 조심하세요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있죠. 아내가 남편한테 막 짜증을 낸다든가, 그리고 이상하게 잠자리를 거부한다든가, 아주 특정하게 계속해서 잠자리를 거부한다든가, 별 문제 없다가, 그리고 속옷을 많이 산다든가, 이상하게 사치를 하기 시작했다든가, 안 사던 걸 갑자기 산다든가, 이럴 때는 외도를 의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친구 엄마 만나고 온다 그러면서 한밤중에 뛰어나간다든지, 없던 외출이 생긴다든지, 안 가던 곳에 갔다 온다든지, 간다 그런 곳은 오른쪽인데 왼쪽에 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 반복된다든지, 이럴 때는 외도가 분명합니다. 저희가 우울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유부녀들이 결혼 후에 느끼는 그런 우울증 이런 것도 관련이 좀 깊을 것 같은데. 네. 우울증하고 관련이 깊어요. 이제 우울하면 그 우울이 나한테서 비롯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우울증이 남편 때문에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는 아내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은 보통 우울증이 시작되면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분들은 이 우울증이 내 남편 때문이고 결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치료를 해보니까. 이 우울증이 결혼하면서 내가 시작됐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 때문에 우울증이 시작되는 거는 맞아요. 쇼크로 오기도 하고 그 상황 때문에 우울증이 오긴 하는데, 그 우울증의 정도가 깊고 낮음은 내 어릴 적과 관계가 깊어요. 어떤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 우울증을 소화해내고 이겨내는가는 내 어릴 적에 가졌던 내 상황과 트라우마와 결핍과 관계가 깊어서, 그걸 이겨내는 힘이 지금 약하거나 강하거나 쉽게 이겨내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우울 자체가 나한테서 비롯됐다는 걸 알고 내가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 탓이거나 이 상황만으로 원인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우울함이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걸로 인해서 바람을 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바람 안 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성분들은 50대가 넘으면 거진 우울증이 와요. 왜냐면은 폐경이 오고, 그 다음에 갱년기가 오면서 굉장히 몸도 아프고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남자의 그 중년의 위기처럼 여성들도 중년의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좀 짧아요, 기간이. 그 대신 남자들보다는. 그럴 때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부녀가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은 불륜 상대 탑3를 제가 뽑은 이유는, 유부녀분들이 바람이 나는 케이스 중에 첫 번째가 정서적으로 부족할 때, 두 번째 경제적으로 결핍을 느낄 때, 세 번째가 성적으로 결핍을 느낄 때거든요. 부족함을 느낄 때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는 한가하게 나한테 연락을 많이 하는 남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 남편보다는 훨씬 성공한 사람, 세 번째 성적으로 좀 능력이 있을 것 같은 연하남을 찾게 돼 있거든요. 건강한 연하남. 그래서 제가 탑3로 뽑아본 상대가 한가하고 시간 많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자리 잡은 남자, 그리고 잘생긴 연하남. 그러면은 아내가 바람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바람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긴 해요. 근데 아내분들의 바람을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통제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오게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더불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